자, 위법성입니다. 자, 판례. 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 행사의 경우에, 자, 무슨 말이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사기쳐서 돈을 뺏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즉,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 했잖아요. 없다 동그라미. 그러면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런 취지하에서 나머지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면 아하, 피고인이 채권자구나, 피해자는 채무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처와 공모했다. 자, 공모 동그라미 빨간 펜으로. 자, 그래서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위에서 방금 보았던 대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밑에 2번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지위에 있었다. 지위에 있으면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 채권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동그라미 치시고, 부정 동그라미 치시고, 자,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거죠.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3번. 자, 근저당권자가 누구죠? 채권자죠. 자, 이 사람의 대리인입니다. 자, 이 대리인인 피고인이 경매 개시 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했죠. 그래서 법원을 제출했고 결국 경매 개시 결정의 정보를 받았잖아요.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거죠. 위조 동그라미.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근저당권이 유효하다. 유효하죠. 그렇죠? 그래야 근저당권자가 채권자니까 이 채권에 기해서 이직거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4번. 자, 냉동 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 지급 의사가 없대요. 자, 계약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위 잔대금 채무를 이전에 피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쵸?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여부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해서 이 피고인이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이것은 용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5번. 자,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토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죠. 즉 다른 사람의 토지를 20년 이상 동안 점유해 오면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서 이게 내 땅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불법 점유했다고 해서 다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때 자주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주점이란 말의 의미는 좀 어렵죠. 민법에 공부를 해야 좀 배우는 것들인데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를 말합니다. 자, 비교되는 개념은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인데 타주점유는 소유의사를 갖지 않는 점유를 말하고 이 자주점유는 소유의사를 갖는 점유를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누가요? 타인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온 사람이 위조했다는 겁니다. 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는 보통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보통 자주점유를 추정받아요. 단정짓지 못하고요. 추정받는다 손치더라도 이 점유 취득시효 인정되는 사람이 위조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면 이것은 그래서 법원을 기망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출제가 여러 번 됐던 판례입니다. 자, 6번. 자, 무효인 가등기여서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권리를 가진 자래요. 자, 기망행위를 통해서 이를 말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망을 통해서 이직거래 하면
뭐 폭행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전부 다 범죄가 됩니다. 자, 7번도 보시면 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 그랬잖아요. 권리자라는 거죠. 자,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을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 공탁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았다면 역시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자, 밑에 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자 중개인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에 의해서 인감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환전해 주겠다고 기망 동그라미 치시고 약속금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사기가 되는 것이다. 이때 이 재물이 불가분이라고 한다면 전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있다. 그 채권자란 말이죠. 채권관계, 채무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 기화로 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했고 과다하게 돈을 뜯어내죠. 그렇죠? 그랬다면 사기가 된다는 얘기고, 이거 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죄수 관계를 보죠. 자, 꽉스 1번을 보면 자, 수인 나와 있죠. 각 나와 있고 각각 나와 있다면 그때는 경합범위 됩니다.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합범위 되어서 피해자별로 한 개씩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고, 이 법리는 총론시간 죄수론 할 때 배우죠. 자, 꺽쇠 2번을 보면 근데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이루고 있답니다. 하나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랬다면 피해법이 동일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도 동일한 피해자죠. 그랬을 때는 수회에 걸쳐서 기망행위를 통해서 돈을 편취했다 할지라도 역시 포괄일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여기 두 개, 하나, 여기 동일만 됩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인데, 자,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자, 피해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별 명의로 각각 계좌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거죠. 근데 그 편취액이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게 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량이 아주 높아져요. 자, 문제는 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돈을 받았죠. 그 시점도 약간 다른데, 그러면 계약서를 각각 받았기 때문에 또 각각의 계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피해액을 나누어야 되느냐. 나누면 5억이 안 돼요. 각각 뭐 3억 3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 5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로 특가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 액수를 합쳐야 되느냐 합치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이러한 과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부부이기 때문에 피해법은 동일을 하다가 보았다. 그래서 포괄일죄가 되므로 피해 액수를 합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신 판례라서 좀 봐두시면 돼요. 포괄일죄로 보았다. 자, 타죄 관계 가볼까요? 자,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가 아주 출제가 잘 되죠. 무지무지 출제가 잘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 사기 도박이 사기죄입니까? 도박죄입니까? 이 도박죄가 되려면 우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연성. 근데 사기 도박은 우연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여기 나와 있네. 우연성이라는 게 없다고. 그래서 도박죄는 되지 않고 뭐만 된다? 그쵸? 사기죄만 됩니다. 자, 출제 많이 됐습니다. 그럼 사기죄는 언제 착수라고 했나요? 앞에서 기망행위를 개시했을 때, 이때 착수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런 전제하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도박 참가, 권유,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바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거죠. 그래서 이때 사기도박 같은 경우에 이때에 착수가 됩니다. 자, 거기서 3번.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했을 때, 그래,
이때가 바로 뭐다? 참가하도록 권유했을 때 착수가 인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거기서 3번을 보면 준비를 갖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관방입니다. 여관방. 이 여관에서 여기 이것이 뭐 501호라고 한다면 501호에 미리 다 장비를 깔아놓는 거죠.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다 깔아놓습니다. 미리. 이 친구들이 도박하기 하러 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다른 여관방에서 A라는 일당들이 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 패를 읽잖아요. 읽고 나서 여기서 여관방 안에서 그 카드를 치는 그 공범 중 한 놈에게 뭐 귀에 있는 뭐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귀에 뭐 꽂으면 그 소리를 해가지고 패를 이제 읽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작당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하라. 오늘 밤에 몇 시에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유했을 때 착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죠. 그쵸? 처음에는 막 이뤄주기도 하잖아요.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사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기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도박죄는 되지 않고 뭐만 된다? 그쵸? 사기죄만 될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자, 피고인이 피해자들 여러 명을 유인하잖아요. 그래서 사기 도박을 하잖아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사기 도박이 하나의 행위잖아요. 행위가 한 개잖아요. 근데 한 번 사기 도박을 치는데 피해자들은 여러 명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출제가 잘 됩니다. 무지 잘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색깔, 그리고 여기 색깔, 자, 그리고 여기 색깔, 상경이다 색깔,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통화죄, 문서죄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이고 통화죄는 사회적 법익이고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호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행 연습이고요. 그 다음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위조 통화를 행사하면 행사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불법 영득했다. 불법 영득할 수밖에요. 이게 위조 통화인데 그렇죠? 위조 통화니까 상대방을 속이기 좋잖아요. 이것이 사기죄, 이것이 위조 통화 행사죄가 되는 것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보호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별조가 됩니다. 별죄.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흡수가 되는 관계가 아니고 별죄, 죄가 따로따로 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그래서 양죄가 된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 판례는 이것을 실경이냐, 죄가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은 실경이 될 수 있고 상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판례는 이것을 실체적 경합으로 봐요. 경합, 이것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 요 죄 하나 되는 것이고 이 위조다 보니까 사기치기 좋죠.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법리입니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상경이 아니다. 뭐로 본다? 실경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학자들은 상경으로 봐요. 학자들은 상경으로 보는데 실무가들은 실경으로 봐요. 그래서 그 점에서 출제가 잘 돼요. 학자들은 왜 상경으로 봤을까? 이게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행위가 한 개라고 해서 상경으로 보았는데 판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보법이 다르니까 죄가 각각된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 거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 색깔입니다. 횡령죄 한번 볼까요? 자, 판례 보면 사기죄에서 쭉 읽어보세요. 대가가 지급되었을 때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그 대가를 다시 편취했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 기망했으니까 사기죄 한번 됐잖아요. 그렇죠? 다시 편취했다는 말은 또 다시 사기를 한 번 더 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거나 오하잖아요. 오하란 말이죠. 하거나 오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에 뭘 했어요? 횡령을 했단 말이죠. 그랬다면 앞에 거 검은색 글씨, 앞에서 검은색 글씨가 사기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가 되거나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별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 판례. 가비을로부터 부도가 예상되는 수표 한 장을 할인 의뢰받아 병에게 제시하면서 틀림없이 결제될 수표니 할인해달라. 그쵸?
부도 안 난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 내가 할인해 줄 테니까 이런 식입니다. 거짓말 치죠. 그래서 병으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제 할인받아서 이제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는 거예요. 보관하던 중에 임의 소비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고, 보관하던 중에 임의 소비한 것은 이제 별도의 이제 횡령죄가 되는 거죠. 사기죄의 피해자, 횡령죄의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요. 판례가 제3자를 기망했다, 그리고 소비했다는 부분. 그래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제3자가 되는 것이고, 보관하던 중에 소비한 것은 위탁자에 대해서 횡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 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 판례 무지무지 잘 나오죠. 자기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서 기망을 썼다라고 했을 때 죄가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한 개만 됩니다. 횡령죄만 됩니다. 횡령죄만 되고 왜 사기죄는 안 될까요?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 점이에요. 이건 자기 거잖아요. 타인 점이가 아니고 자기 점이잖아요. 자기 점이니까 횡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잘 되니까 여기를 색깔칠 하시면 돼요. 여긴 자기계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자, 배임죄와 관계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판결 요지도 잘 나올 뿐더러 사실관계도 잘 나와요. 자, 신협, 조합, 전무라 그랬습니다. 전무. 전무는 타인 사무 처리자죠. 사장 발음 미치잖아요. 지위가. 타인 사무 처리자이다. 자, 직원을 기망했죠. 그래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받는 순간 이제 손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기망한 것이 행위가 한 개잖아요. 한 개 행위잖아요. 한 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금원을 받아서 손을 끼친 거에 조합에다가 그랬을 때는 여기 보세요. 행위가 한 개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행위가 한 개인데 지금 직원을 사기쳤죠?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에게 손을 끼치는 거죠?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 다르죠? 직원을 사기친 거 사기죄, 회사를 손에 끼친 거 배임죄. 그래서 죄가 각각 되는데 행위가 한 개이다 보니까 이것이 상상적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요 밑에 것은 뭐냐면, 자, 위에 것은 지금 업무상 배임이었잖아요. 여긴 단순 배임이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업무상 배임이든 단순 배임이든 어쨌든 행위가 한 개라면 상경이다 이 뜻입니다. 사실관계까지 같이 봐두시라 그랬어요. 사실관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수뢰죄의 관계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 한 개 행위죠? 그리고 뇌물죄 동그라미, 사기죄 동그라미. 사기죄는 개인적법이고 뇌물죄는 사회적법이잖아요. 각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아주 쉽네, 그치? 혹시 총론을 안 배우고 오신 분들 있나요? 그럼 총론 가면 다 배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법원인 급여를 볼게요. 자, 불법원인 급여라는 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불법원인 급여는 사기죄에서 한번 나오고 저 뒤에 횡령죄 할 때 한번 나오는데 그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사례를 좀 적어보세요. 도박자금이, 그 다음에 뇌물, 그 다음에 화대.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이것이 불법 원인이 된 급여물이잖아요. 뇌물도 마찬가지고. 원래 정상적인 돈이라면 내가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동도 안 했는데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불법 자금이잖아요. 도박 자금도 마찬가지고, 화대도 성매매도 이게 불법이잖아요.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통해서 얻어진 돈입니다. 이게 불법원인 급여물입니다. 자, 이러한 이 불법원인 급여물을 통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기죄로 사기쳐가지고 이걸 뺏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것도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사람을 기망합니다. 기망해서 불법원인 급여물을 하게 하는 거야. 자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뇌물을 달라는 식으로, 성매매 대가를 달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음 의사 없이 매음에 응할 것처럼 가장해서 매음료를 받아내죠. 특히 여자들, 그렇죠? 여자들. 그러니까 어느 모텔에서 만나자라고 인터넷 채팅하면서, 얼굴도 처음 보는데 인터넷 채팅하면서 미리 50%를 당겨달라 그러죠. 당겨달라 그러고 나머지 50%는
뭐 성관계 하고 나서 준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리숙한 남자들이 50%를 먼저 줘요. 계좌 이체시킵니다. 이제 이체시키고 여자들은 돈 받고 튀는 거지.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 못 한다는 거죠. 너네도 성매매 하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라서 너네가 스스로가 경찰서 가서 나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 로비를 해주겠다며 접대 비용을 받아 편취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불법원인 급여물입니다. 전부 다 사기쳐가지고 뺏는 거죠. 전부 다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것을 긍정합니다. 자, 그럼 판례 볼까요? 여기 보세요.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이 바로 뭐예요? 도박자금이 바로 불법원인 급여물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죠. 또 안 갚아요. 사기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불법원인 급여물입니다. 여기도 도박자금이 불법원인 급여물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기망을 통해서 돈을 빌려달라 했고 먹튀하는 거죠. 그럼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판사 로비 자금 나와 있습니까? 판사한테 로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판사한테 돈 갖다 바치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빌려줘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쓰지 않죠? 그 친구가 일부는 쓰는데 일부는 자신의 사업자금, 말이 사업자금이지 전부 다 개인 소비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다 쓰고 일부는 여기다 썼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밑에 기출문제도 다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5번, 6번도 다 기출인데 여기 살해할 준비를 하는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요 비용이 바로 뭐죠? 요 비용이 바로 불법어린 급여물이죠. 그리고 거짓말해서 돈 뜯어내죠. 여기도 국회의원에게 입법 로비 자금으로 쓸 테니까 얼마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